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그 북한 관련 단원 세 번째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원의 제목은 북한 이탈 주민 생활을 통해서 본 통일의 과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과서 108쪽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수업의 목표는 북한을 벗어나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이 제3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미래에 남북이 통일할 때 남북이 통일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 해야 될 숙제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북한의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서 이 정착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통일 이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 교과서 108쪽 제일 위에 보면 가장 위에 작은 글씨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알고 활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를 손에 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북한의 정치, 경제 이런 사회적 실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 이 알려진 정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루머, 소문도 많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특징은 두 가지로 쌤이 요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치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재 속에 보면 북한의 모든 정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1인 독재 혹은 북한의 공산당인 조선노동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해서 일당 독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치의 특징은 일당 독재, 1인 독재. 뭐 여기에다 우리가 더 덧붙인다면 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권력의 세습,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신격화하는 이런 우상화 작업 이런 것들도 북한 정치의 특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적 특징은 우리나라 사회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의 경제를 공산주의 경제라고 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느냐 혹은 개인이 소유하느냐. 그래서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생산의 결과물도 국가 소유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화가 왔군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고등학교에서 입시 관련해서 전화가 와서 녹화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북한 경제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될 것은 사유재산의 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 소유를 일절 금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북한 경제를 계획경제다. 그래서 북한 경제의 특징을 요약하는 말은 이 사유재산의 부정, 계획경제 이 두 단어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108쪽에 1단계를 읽어보고 생각 질문에 대답해 보자. 자, 1단계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한에서는 휴대전화를 진짜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남한에서는 진짜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접하게 된 북한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통제된 북한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풍요로운 삶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면서 북한에서 탈출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보면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매년 이렇게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하면 북한을 탈출해서 제3국 특히 거기에 대표적으로 중국이란 나라에 지금 숨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들은 만약에 남북의 그 비무장 출적지대가 없어지게 되면 북한에서 하루에 한 10만 명 가량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생각 질문을 보면 왜 북한 주민들은 남한 드라마와 영화에 충격을 받았을까? 혹은 아까 이 휴전선이 사라지면 10만 명이 하루에 내려온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동경이 되겠죠. 남한 사람들이 잘 산다. 이런 것들을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렇게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동경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또 남한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쌤이 12년 전에 금강산 여행을 갔을 때 그 평양 내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1위가 그 휴대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케이팝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지만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케이팝을 몰래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탈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활하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은 뭐냐면 북한을 이탈 시에 경제적 기반을 상실했다라고 쌤이 적어뒀는데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3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북한에서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따고 직업을 구하고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경제적 기반이 전부 다 제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일궜던 모든 것들을 놔두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그 다음에 이 남한에 정착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 남한 사회에 직업을 구하는 게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직업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자기의 경력이라든지 어떤 직장에서의 경력, 그 다음에 그 뭐 이 자격증, 예를 들면 뭐 교사,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전문직이 가지는 자격증들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정이 그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취업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그 결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남한사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는 범죄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어려움인데 그 심리적 어려움은 첫 번째는 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을 벗어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가족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북한에 그대로 두고 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듯이 북한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북한을 이탈해서 특히 남쪽으로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 가족들이 이 연대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고 뭐 수용소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거에 때문에 가족에 대한 죄책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 다음에 그리움 이런 것들로 뭐 우울증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겪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은 그 북한에서 고위직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보면 살해에 대한 그런 위협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보면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이탈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위직은 황장엽 씨가 되겠는데 이 사람이 요번에도 보면 그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나오는 거기에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경호원들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회의사당에 출입하는 거에 하나가 논란이 되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옛날에 그 미국이를 몰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넘어온 이웅평 소령 그 당시에 이 사람도 그 폐암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기 전까지도 보면 항상 그 독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로 느끼고 살았다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낯선 곳에 대한 불안감이 되겠죠. 뭐 마치 여러분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북한에 여러분이 내던져졌을 때 느끼는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뭐 우리에게 조금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경영하는데 거기에 종업원을 구하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서 생활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뜻 고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북한 사회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우리나라의 나이 드신 분들은 북한을 적으로 그 다음에 전투적인 국가로 막 이렇게 오랜 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보면 약간의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범죄자를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적인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예술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언어라든지. 자, 북한과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복지나 이런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는 개인의 가치보다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 사회에 살다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 등을 중요시하는 이 남한 사회에 오면 이 가치관의 혼란이 와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가 달라서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언어가 우리나라하고는 차이 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언어가 달라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에는 특히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탈 주민들 중에 학생들, 우리나라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습을 하는데도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2016년에 남북 하나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이렇게 그 북한의 이탈 주민들 중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2016년도 기준으로 북한의 이탈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학업 중단율이 2.2%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명 조금 넘는 인원이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몇이 나오느냐면 평균 0.7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이 아마 문화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재단에서 발표한 걸 보면 왜 학업을 중단했느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수업을 못 따라가겠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바로 남한 사회에 생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의 적응 기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의 적응 기간은 담당하는 기관이 하나원이라는 데가 되는데 이 하나원에서는 그 준 호텔식의 이런 시설을 마련해 놓고 카페테리아식의 식단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한 사회에서 북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쇼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경제 활동에 대한 거 뭐 언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중에 남한 사회에 이렇게 내던져지면 사기를 당하거나 뭐 그다음에 취업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구 쪽에 3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3단계에
그 유군과 빵가게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이렇게 빨리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유명성 통일 빵집. 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유군이 사임 여기에서 일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마치 제가 두만강을 걷는 순간만큼이나 기쁜 걸요.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빵가게 주인은 채용은 했지만 그런데 자네 제빵 자격을 믿을 만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내가 유군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지 섭섭함이라든지 아니면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죠. 근데 현명한 그 빵가게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실력을 한번 보여보게 이래서 빵을 한번 만들어 보게 시키겠죠. 그래서 유군이 이런 실력을 입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의 잘못된 편견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을 소재로 한 영화 설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PPT에 그 영화 리뷰를 링크를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진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설지의 영화 포스터가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26일 이런데 그 영화 포스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영화의 주인공인 설지가 거기 앞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사람이 설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이언맨 헬멧을 쓴 소년도 있는데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이 설지라는 주인공이 그 벽화를 그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대 벽화녀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데 알려지면서 근데 특이한 거는 지금 여기는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이 홍대 벽화녀가 이 영화 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보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게 되고 이런데 오토바이 헬멧을 쓰는 이유는 자신이 그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 주민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 얼굴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중간에 있는 사진 중에 아이언맨 헬멧을 쓴 소년도 보면 사실은 북한이 고향인 이런 소년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이 설지가 그린 벽화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감독은 박진순이라는 사람인데 좀 특이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인공인 다나라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에 주제가 보면 영화의 방송사에서 이제 이 홍대 백화녀 헬멧 쓰고 그림을 그리는 홍대 백화녀를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방송사에 이용을 당하고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10쪽에 가보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예. 교과서 110쪽입니다. 쌤이 여기 제목을 건치지 않았네요. 미안합니다. 이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이 아니고 북한 이탈 주민과 통일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쌤이 수정을 안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봤을 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러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보면 남북한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데 이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 통일도 어차피 보면 남북이 통일한다는 것은 이 남북이 화합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가 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지금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소통을 해야만 통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남북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소통을 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남북이 통일하기 위해서 남북이 서로 이렇게 마음적인 마음을 터야 된다 입니다. 근데 정신적인 유대감, 마음을 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그 문화적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영화나 북한의 영화, 우리나라의 연극이나 북한의 연극, 혹은 그 스포츠 교류 이런 걸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가 많아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이 예술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 두 번째는 사회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원 같은 데서 이렇게 3개월의 지원이 있고 정착금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완벽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는 범죄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통일 이후에도 보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미리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남북이 통일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 형태로 우리가 통일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아마도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우리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남한의 사회 체제, 정치 체제 형태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사회, 정치 이런 경제 형태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미리 연구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북이 통일했을 때 보면 그 남북한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점을 줄이고 소통할 수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북한에도 살아봤고 남한에도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 통합의 조력자 역할. 우리가 사실은 보면 그 왕치쌤하고 미국에 있는 브라운 아저씨가 만났을 때 보면 왕치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우리 학교의 원혜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중간에 통역을 들어가면 훨씬 더 부드러운 통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것하고 원혜민 선생님이 통역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 원혜민 선생님은 그 외국에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의 실상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매끄러운 통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간의 사회 통합의 조력자,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10쪽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쌤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과 관련 있는 부분인데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였던 김 씨는 교과서 110쪽 제일 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김 씨는 북한 이탈 주민의 한 사람으로 통일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가교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역할, 다리, 뭐 교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남북한이 떨어져 있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이런 거리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북한 이탈 주민이 해줄 수 있다라는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그 111쪽에 3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정착 이런데 평양 옥류관 출신의 우수한 요리사 쭉 나옵니다. 그래서 1998년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2000년에 남한에 정착한 지 15년 만에 서울에 북한 음식 전문점을 냈다. 전에 TV에도 나오고 이랬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북한에서는 평양 옥류가 그러면 최고의 이제 그 식당이 되겠는데 거기에 우수 요리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이 안 되죠. 앞에서도 봤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거기 본문에 보면 남한에 와서 요리용 칼을 들던 손으로 각종 허드렛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뭐 우리가 주방에 들어가면 가장 이제 설거지부터 청소부터 사기도 당해 사람도 돈도 다 잃은 적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남한 경제가 북한과 다르게 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개인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시 되겠죠. 이런데 잘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소식을 알 수 없는 북에 둔 아내와 탈출하다 잡혀 잘못된 딸 생각에 서름과 절망으로 괴로워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공공씨는 요리를 운명이요 남한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통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보면 이야기 속에 보면 북한의 우수한 요리사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 다음에 그 사기를 당해 돈도 다 잃었다.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절망감, 죄책감 이런 것들 심리적 어려움이 다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민을 결정하고 제3의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거기다가 더한 것은 이 사회 체제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잘 지원을 하고 심리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중간자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고 통일의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통일도 우리가 독일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잘해서 이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았습니다. 3단계 했습니다.